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두막의 문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바위 얼굴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눈만 들면 햇빛 아래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대체 그 큰바위 얼굴은 무엇일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었다. 그곳 넓은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파른 산허리의 빽빽한 수풀에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골짜기로 내리뻗은 비탈이나 평탄한 지면의 기름진 흙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한 곳에 조밀하게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서는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내리지르는 경류를 이용해 방직 공장의 기계를 돌렸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 수도 많았고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각각이었으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그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자연현상에 대해 유달리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바위 얼굴은 거대한 암석에 의해 산악의 수직면에 형성되어 있었고 마치 자연이 장난기 어린 기분으로 만들어낸 듯했다. 거대한 암석이 모여있는 모양이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 바위 얼굴은 마치 굉장한 거인이나 타이탄이 절벽 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보였다. 넓은 아치형의 이마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기름한 콧날과 우람한 입술은 말을 한다면 큰 천둥 소리가 골짜기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울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거대한 얼굴의 윤곽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바위들이 폐허처럼 질서 없이 포개져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차차 뒤로 물러서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드러났고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같아져서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희미해질 만큼 멀리서 보면 큰바위 얼굴은 구름과 안개에 쌓여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보며 자란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큰바위 얼굴은 생김이 숭고하면서도 웅장하고 표정이 부드러워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 사람들은 구름을 비추며 부드러움을 햇빛 속에 불어넣는 그 인자한 큰바위 얼굴 덕분에 이 골짜기의 땅이 비옥해졌다고 믿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와 어린 소녀는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서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하고 아이가 말했다. 그때 그 거대한 얼굴은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언젠가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예언인데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건 지나간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왔는데 옛날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했다. 그 조상들의 말에 따르면 산골짜기의 시냇물과 나무 끝을 스치는 바람이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러했다. 장차 이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고아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다. 어른이 되는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희망과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예언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고 결론지었다. 예언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얼른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의 어머니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부인이어서 어린 아들의 희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아마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니스트는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 오두막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언제나 어머니 말씀을 따랐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조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는 행복하면서도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는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갔다. 밭에서 일했기 때문에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받은 소년들보다 더한 총기가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자신을 알아보고 격려하면서 친절한 미소를 보내준다고 생각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을 덮어놓고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사랑이 그의 특별한 몫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지 일대에는 마침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사람이 이 골짜기를 떠나 먼 항구로 가서 가게를 냈다. 그의 이름은 그의 본명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처세술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건지는 모르지만 게더골드라고 했다. 빈틈없고 눈치가 빠른 데다가 세상 사람들이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을 타고 나서 그는 대단한 거상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헤아리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고향을 떠올렸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겠다고 작정했다. 이런 결심하에 그는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대궐 같은 집을 짓기 위해 능숙한 목수를 고향으로 먼저 보냈다. 벌써 골짜기에는 게더골드야말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언의 인물이요.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큰바위 얼굴 그대로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초라한 농가 집터에 마치 요술을 부려놓은 듯한 굉장한 건물이 들어선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니스트는 드디어 예언의 인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몹시 설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더골드가 자선으로 큰 바위 얼굴의 미소와 같이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큰 바위 얼굴이 자신의 시선에 답하며 친절하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야, 그가 온다! 게더골드가 도착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셨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길모퉁이에서 속력을 내어 달렸다.
마차 속에서 유리창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늙은이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마이더스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피부가 노르스름했다. 이마는 좁았고 작고 매서운 눈가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잡혀있는 데다가 얇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어 더욱더 입술이 얇아 보였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옛날 사람의 예언이 맞았어.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해졌다. 사람들이 게더골드를 옛사람이 예언한 얼굴과 똑같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길가에는 먼 지역에서 온 늙은 여자 거지와 어린 거지 둘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들은 마차가 지나가자 손을 내밀고 슬픈 목소리로 애걸했다. 그러자 재물을 긁어모은 그 누런 손이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동전 몇 잎을 땅 위에 떨어뜨렸다. 그 위인을 게더골드가 아닌 스캐터 코퍼라 불러도 될 법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신념으로 진지하게 외쳐댔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아. 그러나 어니스트는 낙심해 그 주름 잡히고 날카롭고 더러운 얼굴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사너리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모여드는 안개에 쌓여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어니스트의 영혼에 깊은 감명과 영감을 주었던 얼굴이었다. 그는 기분이 유쾌해졌다. 그 인자한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이 흐르고 어니스트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상생활에는 유달리 뚜렷한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을 한다는 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으로 여겼지만 어니스트가 워낙 부지런하고 친절한 데다 자기 할 일을 어김없이 해왔으므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과 큰바위 얼굴에 표현되어 있는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을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깊은 동감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큰바위 얼굴이 주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생활 덕분에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니스트 자신도 들 가운데에서나 난롯가에서 그리고 혼자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얻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품격 높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오랜 예언을 일러주던 처음의 순간처럼 순박한 어니스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즈음 게더골드가 죽었다. 기이한 일은 그의 육체요 영혼이었던 재산이 그의 생전에 모두 사라져서 우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해골만 그에게 남은 사실이었다. 그의 황금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자 사람들은 이 거덜난 상인의 천한 생김새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 사이에 닮은 점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 태생으로 여러 해 전 군대에 들어가 숱한 격전을 겪고 난 끝에 유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본명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져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귓속을 울리던 북소리며 나팔소리에 실증이 나서 고향에 돌아와 안식을 얻고자 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흥분해 축포를 쏘고
공식 만찬을 열어 군인을 환영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이제야 드디어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정말로 나타났다고 떠들어댔다. 몇 년 동안 큰바위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않던 사람들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축제의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떠나 숲속에 향연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배틀 블라스트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의 명예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복을 간구하고 있었다. 어니스트는 발돋움을 해 이 저명한 손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축사와 연설,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식탁 주위에 몰려들었고 뒤따라온 군대가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밀어내는 통에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나 있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위 얼굴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큰바위 얼굴은 전과 다름없이 성실한 빛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어니스트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때 이 영웅의 용모와 멀리 산허리 위에 있는 얼굴을 비교해보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의 바군도 똑같아. 한 사람이 기뻐 날뛰며 외쳤다. 영락 없어. 바로 그 얼굴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다음 떠마다 저건 올드 블러드 앤 썬더의 얼굴이 커다란 거울 속에 비쳐있는 것 같은걸. 세 번째 사람이 외쳤다. 아무리 그렇고 말고 장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 이 세 사람이 고함을 질러대자 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 수천의 목소리로 바뀌어 큰 고함 소리를 일으켰다. 고함 소리는 수마일을 울려 퍼져 큰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다. 어니스트는 오랫동안 기다린 그 인물이 지혜를 말하고 선행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하느님이 피 묻은 칼로 위대한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 그런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사람들이 외쳤다. 자, 조용히! 장군이 연설을 하신다. 장군은 식사가 끝나고 그의 건강을 위한 축배가 올려진 뒤에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일어섰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월계수 얽힌 푸른 나뭇가지가 아치를 이루고 깃발은 그의 이마에 그늘을 들이우며 축 늘어져 있었다. 숲이 트인 곳으로 큰바위 얼굴이 그의 얼굴과 나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 둘 사이에 사람들이 외쳐대는 것과 같은 닮은 점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어니스트는 닮은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어니스트는 수없이 많은 격전과 갖은 풍상에 찌든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력과 굳은 의지가 얼굴에 넘쳐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으면서도 따사로운 자비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큰바위 얼굴은 준엄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온화한 빛을 띠면서 자신의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예언 속의 그 사람이 아니야. 어니스트는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또다시 여러 해가 평온한 가운데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아직도 그가 태어난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차차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일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생애의 대부분을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신성한 희망을 품고 지냈다. 그래서 그의 일상생활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자애심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마치 길가의 푸른 초원이 만들어 놓은 조용한 시냇물의 흐름처럼 보였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항상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맑고 높으며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는 덕행으로 또 그의 설교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사람이자 친근한 버신 어니스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니스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개울물의 속삭임처럼 한결같은 힘으로 그에게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사상이 술술 흘러나왔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올드블러드 앤 썬더 장군의 험상궂은 인상과 산 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큰바의 얼굴과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얼굴이 똑같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그는 게더골드나 올드블러드 앤 썬더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고향을 떠나 법률과 정치에 종사해 왔다고 했다. 부자의 재산과 장군의 칼 대신에 그는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으나 그것은 앞의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다. 그의 언변은 매우 유창해 그가 말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든 청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른 것도 옳게 보고 정당한 것도 그르게 여기게 되었다. 마음만 내킨다면 그는 그의 숨결만으로 휘황한 안개를 일으키고 대자연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의 언변은 때로는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속삭이기도 했다. 그것은 격정의 질풍이었고 평화의 노래였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는 혀 속에 심장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혀 하나로 성공을 거두어 각 주의 정부와 여러 군주의 조정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고 마침내 온 세계에 그의 명성을 떨쳐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까지 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때부터 그의 숭배자들은 그와 큰바의 얼굴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찾아냈다. 이 신사는 올드 스토니 휘즈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친구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이 골짜기를 방문하려고 길을 떠났다. 기마행렬은 주 경계선에서 그를 맞기 위해 떠났고 모든 사람들은 일을 쉬고 긴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다. 사람들 속에 어니스트도 있었다. 기마행렬은 말굽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왔다. 먼지가 어찌나 뿌옇게 있는지 어니스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이 우렁차게 퍼져 골짜기 구석구석에 저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저 멀리 산의 절벽이 그 소리에 반향이 되어 울릴 때는 큰바의 얼굴도 예언 속의 사람이 온 것을 인정하듯 승리에 찬 합창을 더 소리 높이는 듯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이러한 열광적인 환호가 어니스트의 가슴에도 불을 지펴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위 만세! 올드 스토니 휘즈 만세! 하고 외쳤다. 사실 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왔다!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올드 스토니 휘즈를 보라. 그리고 저 산 위의 얼굴을 봐라. 마치 쌍둥이 같지 않느냐?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로 마차가 도착했다. 4마리의 흰말이 끄는 천정이 없는 사륜마차였다. 그 마차 속에 모자를 벗어든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휘즈가 앉아있었다. 이봐, 큰바의 얼굴이 마침내 제 짝을 찾아냈다고. 이웃 한 명이 어니스트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니스트 역시 산 위에 있는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훤하게 벗어진 큰 이마며 얼굴 형상이 대담하고 힘있게 보였다. 그러나 산중턱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육중한 화강암의 암석에 영혼을 불어넣는 신비한 감정의 장엄함이나 숭고함, 웅대함 같은 것은
그 정치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인가가 원래부터 빠져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던 것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정치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모든 것에 지친 듯한 우울함이 깃들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면서 대답을 재촉했다. 어때? 어떤 거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 중턱의 얼굴과 똑같지 않나? 아니요. 어니스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소. 그렇다면 저 큰 바위 얼굴한테는 안 된 일이로군. 어니스트의 이웃은 이렇게 대답하더니 다시 올드스톤이 휘즈를 위해 환호성을 질렀다. 어니스트는 낙담해 우울한 얼굴로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망은 어느 때보다 더 컸다. 기마대, 깃발, 음악, 사륜마차는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에 두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먼지가 차츰 가라앉았다. 어니스트는 장엄한 큰바위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어니스트. 그 인자한 입술이 말하는 듯했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 지치지 않았으니 걱정 말아라. 그는 올 것이다. 세월은 빨리 지나갔다.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생겼다. 그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머리 위의 백발보다 더 많은 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담겨 있었고 이마와 뺨의 주름살에는 인생의 갖가지 시련을 통해 얻은 슬기가 간직되어 있었다. 어니스트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다. 추구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었으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명성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던 산골을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학 교수들 그리고 대도시의 사람들조차 어니스트와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이 순박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아하고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해외까지 퍼졌다. 어니스트의 사상에는 천사와 일상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조용하고 친숙한 위엄이 있었다. 현인이든 정치가든 혹은 박애주의자든 어니스트는 방문객을 성실하게 맞아들여 그들과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어니스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 부드러운 저녁빛처럼 비추었다. 그와 나눈 충실한 대화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람들은 작별을 고하며 떠나갔다. 이들은 계곡을 오르면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는 어디에선가 본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나 딱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이 무렵 하느님의 섭리로 새로운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역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고향을 떠나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음유를 풀며 살았다. 그는 장엄한 송가로 큰 바위 얼굴을 찬양한 적도 있었다. 이 천재는 타고난 재능으로 산을 읊어 사람들이 그 산 허리에서 한층 더한 장엄함을 보게끔 만들었다. 그 시인이 아름다운 호수에 대해 노래하면 하늘은 미소를 던져 그 호수 위를 영원히 비추었으며 망망한 바다를 읊으면 그 깊고 넓고 무서운 가슴도 그의 정서의 감허에 약동하는 듯 보였다. 시인이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면 온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조물주는 자신이 손수 창조한 세계를 마지막으로 손질할 사람으로 그를 내려보냈던 것이다. 시인이 조물주의 창조에 대한 해석을 말할 때까지 천지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시인의 노래는 어니스트에게도 찾아들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에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들을 읽었다. 그 자리는 그가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는 곳이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 장엄한 보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그대를 닮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큰바의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 얼굴은 미소 짓는 것 같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시인은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인격을 사모하게 되었고 어니스트를 몹시 만나고 싶어 했다. 배우지 않고도 얻게 된 그의 지혜와 고화한 순수함을 흠모했던 것이다. 시인은 어느 여름 아침에 기차를 탄 뒤 며칠 후 어니스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렸다. 예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결심했다. 시인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점잖은 노인이 책을 한 손에 들고 읽으면서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다시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말을 건넸다. 네, 그러시지요. 어니스트는 웃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큰바의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시인은 어니스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재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적잖이 이야기를 나누어 왔지만 어니스트처럼 자유자재로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면서도 소박한 말솜씨로 위대한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니스트에게는 큰바의 얼굴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께서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는데 대체 누구십니까? 어니스트가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이 책을 읽으셨죠?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열심히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러고는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더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어니스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왜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어보았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예언을 실현시켜줄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니스트의 대답에 시인은 약간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어른께서는 제게서 저 큰바의 얼굴과 비슷한 점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게더골드나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나 올드스톤의 휘즈와 마찬가지로 제게서도 닮은 점을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앞서 나타난 세 사람처럼 당신에게 실망만 더해드렸을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저기 있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얼굴에 비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어째서죠? 이 시집에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어니스트는 시집을 가리키며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 시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노래의 먼 메아리 정도는 들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니스트 씨여, 그러나 제 생활은 제 사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큰 꿈을 가졌었지만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쳐 빈약하고 처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을 택하게 되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시 속에 쓰여있는 자연과 인생에 깃든 장엄함이라든지 아름다움, 선함 같은 것에 대해 제 자신이 신념을 갖추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아름다움과 참된 진실을 찾으려는 당신이 이런 저에게서 큰바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괴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시인은 여전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숲속의 구석진 장소였다. 뒤쪽으로 회색빛 절벽이 솟아 있었고 그 앞으로는 담쟁이 넝쿨들이 무서웅해 울퉁불퉁한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덩굴져 내려와 험상궂은 바위를 마치 비단 휘장처럼 덮고 있었다. 거기에 평지보다 약간 높게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 있어 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어니스트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연단 위로 올라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띠며 청중을 보았다. 설 사람은 서고 앉은 사람은 앉고 기댈 사람은 기대고 저마다 편한 자세를 취하며 어니스트를 바라보았다. 서산으로 기우는 해가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었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울창한 고목 숲속으로 명랑한 햇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 한편에 예나 다름없이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의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 어니스트는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그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그의 사상은 그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에는 선행과 성스러운 사랑의 생활이 녹아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음성이 아닌 생명의 부르짖음에 가까웠다. 마치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성과 품격 자체가 자신이 쓴 어떤 시보다 더 고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이 숭고한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예언자나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저쪽 멀리 높은 곳에 지는 해의 황금빛에 물든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큰 바위 얼굴의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과 비슷했다. 그 거대하고 자애로운 얼굴은 이 세상을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는 생각과 하나가 되어 자애로움이 가득한 장엄한 빛을 띠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목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